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명의 소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사라지는 명의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분야의 명의가 있지만 흔히 명의는 당연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고 또 어려운 치료를 하는 대가들을 말씀을 하지요. 명의가 펼치는 신의 한 수, 그야말로 환자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는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명의하면 필수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난치병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한국인 명의사랑은 뭐 각별하죠. 위중한 들병 아니라도 굳이 명의 치료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특이한 문화가 있냐면 1998년부터 국내 의료 분야에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냥 동네 의원 선생님들 진료의뢰사 하나만 있으면 이런 오늘 모신 이런 명의 선생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의료 수가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도 있고요. 예,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죠, 이런 제도는. 게다가 지난 30년 이상 내내 중증과 응급질환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가는 원가 이하. 또 이 뜻은 진료를 할수록 병원이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사 과실이 없어도 민형사 책임은 일상화되어 있어서 한국 의사의 형사 기소율이 영국 의사의 600배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 진료, 기피과든지 오래고 명의는 지속적으로 급감했고 특히 올해 의정 갈등으로 아마 필수 진료 부자는 기피를 넘어서 10년 후면 정말 붕괴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실제 빅5 전문의들도 정말 조용히 외국 진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명의가 소멸이 되는 게 심화될 것 같으니 정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명의를 만나는 건 너무나 소중하죠. 예,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난도 치료 기술, 간 이식 수술 명의인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서경석 교수님 제가 간단히 양력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서울의대 졸업하셨고 이후에 석박사학위 서울대에서 하신 다음에 외과 수련도 서울대병원에서 마치셨습니다. 전문의 취득하신 이후에 전임이 거쳐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대병원에 근무하셨고 1995년에는 당시에 미국 세다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리버 서포트 랩이라고 간에 관한 최고 권위 병원 중에 하나인 곳에서 연수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병원 홈페이지에 나온 기본적인 서 교수님 소개고요. 나머지는 교수님께서 좀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은 교수님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 사라져가는 명의의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사라져간다니까 좀 마음이 짠하긴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미국 연수를 갔었고요. 미국 연수 이제 마칠 무렵에 교토대학을 방문해서 거기서 그때 생체 간이식을 막 많이 하던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생체 간이식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연수 후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바로 와가지고 생체 간이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40세의 나이로 그런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 생체 간이식 프로그램이 성공이 돼서 그때서부터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일본에서 배웠지만 그 다음에는 차라리 요새는 사실 일본에서 우리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술식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뇌사자의 한 개의 간을 둘로 나누는 그런 분할 간이식. 그래서 큰 쪽은 어른한테 이식하고 작은 쪽은 소아에 이식하는 분할 간이식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했고요. 두 명의 생명을 살리신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했을 경우에 특히 소아 환자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게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체에 있어서 심장사 간이식, 또 보조 간이식,
그 후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복강경을 이용한 간이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있으면서는 계속 뭐 주임 교수, 장기센터, 서울대 안병원 원장 등을 계속 역임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학회에 있어서 이사장, 학회 회장을 다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 간담체 외과학회 이사장 회장을 했고, 간암학회, 간학회, 이식학회 회장을 다 올해로서 사실은 거의 마지막으로 다 회장을 제 분야에 있어서의 학회에서의 회장 이사장을 역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학문적 업적 뛰어나시고요. 한국 간 이식 수술을 지금 수준으로 올리게 한 대가분이신데, 우리 서 교수님 뭐 주변에 그 동료들 말씀 들어보면 체격이 아주 좋으신데 손이 너무 작고 예쁘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수술을 섬세하게 잘 하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수술 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명의를 배출하는 첨단의학 서양의학에서 발달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아주 수준 높은 분야가 사실 서양의학이고 특히 첨단의학 분야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 그 의정 사태를 경험한 젊은 의사들은 그 상당수가 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국제 경쟁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국내 전용 정치인들의 이 폭력적인 의사 탄압, 예, 뭐 이것 때문에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법적 행위까지 계속한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도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뭐 정책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보니까 교육부가 나서서 의과대학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안을 좀 의논하라고 제시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확산될 걸로 보고, 참 특히 이제 우리 서 교수님처럼 생명을 수없이 살리고 정말 그 엄청나게 헌신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까 조금 짠하다 그러셨는데 잠 못 자는 분도 많아요. 너무 화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까지 뭐 또 바쁜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치나 사회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어느 나라보다 정말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진료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죠. 이런 환경을 지금 이상한 정책으로 망가뜨리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고, 앞으로 좋아질 가망이 없어서 더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후퇴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지금 사라지는 명의 교수님들 사라지고 나면 뭐 거의 절벽으로 올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귀하디 귀한 명의 선생님 화면으로라도 보시니까 다시 서경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 교수님 왜 의대 진학을 하셨나요? 예, 제가 어릴 때는 뭐 막연하게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문과 쪽은 전혀 아니고요. 과학자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성장하면서 의사인 저희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아버님이 가운 입고 계시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받으시는 아버지 모습이 좋아서 아마 이쪽 의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아버님은 뭐 대단한 심장학 명의시죠. 예, 선대도 훌륭하시고 뭐 고 이병철 회장님 주치의도 하셨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께서 과학이 아닌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전공이 사실 뭐 엄청 많잖아요. 외과 구직이 택하셨습니까? 아버님은 내과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처음에는 아버지가 순환기 심장 전문인 내과 의사였었는데 말씀하시듯이 지금 어느 병원에 심장 박물관에 정말 5대 명의로 선구자로 헌액돼 있어서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데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내과 의사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심장 순환기 내과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인턴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면서 완치해 가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제 인턴 돌 때 산부인과, 그 다음 달이 외과인데 왜 그걸 돌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외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한 병이 있으면 그 내과 선생님도 굉장히 그 최신 첨단 지식과 이런 걸로 설명을 막 멋있게 하는데 결국에 외과 선생님은 이렇게 수술하셔서 결국 치료하는 거는 외과다. 그런 느낌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외과 의사가 될 거는 꿈도 못 꿨는데 사실 뭐 그 전설의 그 명의 화타도 외과 의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교수님 외과를 택한 다음에도 분야가 정말 많은데 간이식 가장 첨단 고난도 수술이고 그때는 사실 굉장히 교수님이 할 때는 서울대병원도 좀 간이식 초기 단계잖아요. 네, 굉장히 예. 초기 단계죠. 근데 이 분야를 택하신 이유, 물론 뭐 교수님 가실 때는 우수한의대 졸업생이 많이 가던 과기도 했지만 굳이 간이식을 한 동기가 있나요? 이제 외과는 이게 다른 뭐 약보다 자기 손으로 환자를 교정해서 수술해서 치료를 하는 과인데요. 저는 레지던트 때서부터 이렇게 응급 환자 와서 뭐 아니면 외상 환자가 와서 이렇게 밤새 바로 응급 수술해서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환자가 두 발로 완전히 나와서 나가는 것에 정말 행복감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환자들이 잘 살아서 나가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만족감이 너무 있어서 그래서 좀 응급이 많고 그리고 가장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야가 이제 간이식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서 교수님께서 환자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곧 생명을 잃을 것 같은 환자를 드라마틱하게 고쳐서 환자가 걸어 나갈 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뽕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번 의정 사태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뽕을 맞아서 필수 의료를 했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교수님 다시 간이식 수술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 집도하십니까? 이제 물론 간이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사체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뉩니다. 이제 사체 간이식은 그 뇌사자로부터 간을 받아서 수술하는 거고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친척 또 아들 부모로부터 간을 일부 절제해 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뭐 처음에는 저는 뭐 둘 다 했죠. 처음에 다 했지만 이제 생체 간이식 숫자가 많아지고 또 생체 간이식은 좀 더 고도의 수술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는 생체 간이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생체 간이식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마취만 시켰지 간을 이렇게 떼는 거잖아요. 참 생각만 해도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 분야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서 교수님 간이식 분야에서 나는 한국 의학 발전에 정말 이거는 확실히 기여했다. 이런 업적 워낙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꼽아주세요. 사실 뭐 제가 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간이식이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었어요. 뇌사자의 그런 정의도 잘 안 돼 있고 법적으로 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체 간이식에 있어서 우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체 간이식을 웬만큼 하는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분할 간이식을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식 시스템, 이식 기법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생체 간이식은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서 배워왔지만 지금은 일본을 더 앞질러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표준화된 수술 기법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생체 간이식도 예전에 못하던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공여자의 이 해부학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간의 용적이 적어서 못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형된 기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유수 저널에 다 발표돼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10년 동안의 일이 되겠지만 이제 공여자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거는 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공여자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환자가 정상인인 아니라서 거죠.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저는 그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복강경을 하면 상처가 최소화되고 미용적으로 상당히 좋죠. 어떤 경우에는 어디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로 미용적으로 효과가 아주 좋아서 제가 이제 시작해서 벌써 얼마 전에는 500개 이상을 했어요. 와, 네. 전 세계 가장 많이 했고 그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에 이제 완전히 표준화된 술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공여자뿐 아니라 사실 수요자는 굉장히 수술이 어렵고 이제 출혈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힘든데, 이 수요자도 이제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해서 이것도 이제 발표해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따라가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계 탑으로 한 데는 정말 그 싼 수가로요. 정말 헌신의 헌신. 물론 서 교수님 혼자는 아니고 팀은 있으셨겠지만 엄청난 희생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수술을 하시면서 뭐 밤낮 없이 이렇게 개인 생활 반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가장 기쁜 순간은 뭐 역시 환자 살리는 건가요? 예. 네. 제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제 손으로 환자 간을 구독해서 그거를 갖다가 잘 문합해서 간이식이 돼서 이렇게 정말 어려웠던 환자가 두 발로 걸어서 이제 퇴원하게 되고, 정말 외래에 다시 와가지고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을 들 때 그때 제일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간이식을 한 지 25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소아 환자들을 많이 간이식을 했는데, 지금 잘 성장해서 어떤 경우에 저희 결혼도 하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까지 해가지고 외래 자기 아이들 데려와서 고맙다고 말할 때 정말 많은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25년이면 진짜 그럼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1살, 2살에 수술 받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벌써 결혼하고 자식들이 생깁니다. 예, 그 이게 뭐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몇 명의 생명을 위해 구한 건지 몰라요. 예. 근데 수술 과정이 요즘은 뭐 제가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제가 물론 저는 80년대지만 그 수술을 하면, 간 수술을 하면 그냥 수혈을 막 30파인트, 40파인트 이렇게 그 이상 할 때도 많죠. 예, 그러니까 막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피를 다 가져와서 써도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막 기본이 막 3, 40파인트씩 했는데, 요즘은 저런 수술, 저거 어려운 수술인데 그때는 그냥 자르기만 하는 수술이었거든요. 요즘은 출혈 나서 수혈을 얼마나 하나요, 저런 건? 많이 할 때, 안 될 때는 정말 대책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수술
수술이 어떤 때는 24시간을 걸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수술이 그리고 나서 잘 끝나면 뭐 육체적인 고통은 별게 아닌데요. 이제 출혈이 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자 상태는 안 좋아지고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수혈을 그렇게 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피를 다 갖다 대도 그냥 출혈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눈앞에서 환자가 그냥 잘못되죠. 이럴 때는 정말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잘못된 환자들은 사실은 그 수여자죠. 네, 공여자. 공여자가 그렇게 되면 아니고 공여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공여자는 이제까지 이제까지 어떤 뭐 수술로 인해서 불구가 되든지 또는 간이 이상해지든지 사망이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 내에서는 한 케이스도 없었죠. 서울대에서는 아직 네. 그런 네. 케이스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 잘 돼서 나가지만 네. 정말 드물 흔치는 않지만 정말 상태가 나빴던 환자 중에서 잘 안 된 그렇죠. 나쁜 이거는 결- 뭐 예. 어쩔 수 없이 사망률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95% 얘기하지만 결국 5%는 사망할 수 있는 네. 아니, 그런 그럼요. 확률을 예. 갖고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어느 경우에서 할 수 없이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는 게 저희들이 좀 또 안 좋은 면이 하나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필수 의료가 선생님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올해 지금도 뭐 진행 중인데요.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오늘까지로 따지면 2월부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이미 이제 서서히 사실 현장에서는 회복 불능의 사태로 접어들고 뭐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망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단 말이죠. 아까도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우리 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명의분이시고 헌신해 오신 분 필수 의료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 세계의 간이식을 선도하는 이런 분이 정말 이거를 본인이 근무하고 일해온 이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직면하다 보면 정말 어떤 심정이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앞으로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저희들 간이식이라는 거는 간이식 환자라는 건 급한 환자들이잖아요. 그쵸, 지금 예. 굉장히 암이 진행했던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거의 뭐 복수에 혼수가 오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해 60%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망한 환자들이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 말에도 잘 굴러가던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많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사들은 돈에만 관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개업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 의식하는 사람도 대학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그저 의사의 의무를 다하고 정말 환자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지원하는 우리 여기에 간이식을 하고 이런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정말 그런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하겠다는 후배들이 가끔은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오래 가서 정말 저희들 자존심이 밟힌다든지 또는 존경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후학들은 네. 지금까지 온 사람 몰라도 앞으로는 뭐 대가 끊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솔직히. 네, 그렇지 않길 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좀 우리 후배들을 또 믿는 것도 있고요. 물론 뭐 희생을 그렇게 요구할 수는 요구를 없죠. 할 수는 없죠. 예, 이제 앞으로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예, 더 중요하겠죠. 환경을 네. 만드는 거고 김민님께서 정권 5년이나 의료 붕괴로 고통받는 건 몇십 년일 텐데 정말 한숨 나오네요. 정말 저는 의사로서 저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의료계에 환자를 보건 안 보건 몸담은 사람으로 저희 친구들도 야, 앞으로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공여자 간을 줄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지금 요새 상태에서 제일 많은 거는 물론 병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본인의 지병이 있으면. 요새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는 지방간이 일단 심하면은 지방간이 한 일단 10%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심각한 해부학적인 변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또는 간을 어느 정도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 간을 절제했는데 왼쪽 간이 너무 작거나 이런 용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공여자가 간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암만 해도 이제 한국과 미국을 한국이 이제 세계 최고인데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후배이자 제자죠.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교수 재직하시다가 우리 서 교수님 제자분이시죠. 2018년 그러니까 벌써 6년 됐네요. 벌써 6년 됐네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근무하시는 권준혁 교수님께서 그렇죠. 지난 6월에 이미 이것도 이제 5개월 전이네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싸게 이렇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는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로 붕괴될 것 같아 너무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국과 미국의 일단 이제 간이식과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전문가나 인재를 존중하고 본인은 평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헌신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보면서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간과 관련해서 간이식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거는 비용 측면은 뭐 미국 워낙 비싸지만 미국은 간 이식 그 수술 자체만 하더라도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 생존율은 90%입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16분의 1도 안 되는 그 몇천만 원으로 미국 생존율을 웃도는 95%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고마워하지 않느냐 하고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더더욱 놀란 건데 우리는 서 교수님뿐 아니라 다 간이식 수술한다, 뭐 필수 의료를 한다 그러면 다 밤이 없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간이식 의사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 5시 퇴근한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20일씩 병원에 있을 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더니 일단 뭐 인원이 한국보다 뭐 몇 배 많고요. 예, 몇 배 많고 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뇌사자 간이 이제 그 확보가 되면은 이거를 우리나라는 뇌사자 생겼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뭐 밤에도 막 나와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거를 피를 순환시키는 장비를 사용해서 뇌사자 간이 뭐 밤 12시에 나왔으면 아침까지 간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시킨 다음에 교수님들이 아침에 집도를 하실 수 있게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장비가 2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 없는 한국은 뭐 하루 24시간 밤낮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진짜 간 이식 전문가라면 한국에서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서 교수님 본인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외과에 살아서 뭐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명예가 되셨지만 자녀분들 의사 자체를 안 하셨고 아버님 명의, 할아버님 명의신데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환경에서 한국에서 진짜 원가도 못 미쳐 진료해도 욕만 먹어 결과가 나쁘면 민형사 소송 시달려 이런 데서 뭐 하라고 용감하게 뭐 오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뭐 권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 뭐 변할 때가 오긴 그러니까 했는데요. 젊은 뭐 네. 20대, 30대들한테 글쎄요. 지금 권준혁 교수 내 동료고 내 제자고 와서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체 간이식을 했던 교수들이 미국에 가면 대우도 잘 받고 뭐 누구나 다 미국에서 센터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본 교수도 보면 생체간이식 미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뭐 1년에 수차례 외국에 나가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해줘야 되고, 또 수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 상당히 인정을 받고, 정말 저는 뭐 저까지는 이렇게 존경받고 고맙다는 많은 그 말을 많이 듣고, 간이식으로 하면 의사로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고, 물론 뭐 소송까지 간 적은 없지만 가끔 발생하는 이제 환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사망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한테 어떤 때는 불만과 항의를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잘 견디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저 때만 해도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하죠. 가족들하고는 별로 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을 잘 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시대 사람이고, 그래서 그랬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지, 앞으로의 세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의 그런 희생인 거죠. 뭐 절대적인 희생을 희생이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성취감을 더 가져갈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노력을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뭐 그냥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이 시스템이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이 뭐 눈치 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형평성 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뭐 도입을 하면 안 되고, 정말 필수 의료에 이런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런 분야를 하시는 선생들이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기의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지만, 이런 분야가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제가 없는 한 누가 하겠어요? 와서 할 수 없는, 뭐 정말 외국에서 누굴 들여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지원을 잘 해줘서 우리나라가 좋은 발전을,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암담하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 뭐 지금 이제 그런 뭐 돈이나 또 경제적인 거나 자기 생활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진짜 이 일이 내가 존경을 받는 일이고 환자들한테 감사를 받고 그래서 자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돼서 자기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잘 조성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요원하게 보고요. 별로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제 뭐 재밌다고 하면 뭐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30년 전에 90년대 이렇게 국제학회 다녀보면 뭐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신 세계적인 학자들, 물론 분야는 간이식은 아니었어요. 뭐 신경과도 그렇고 소아신경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다 그 교수님들이 시청자분들, 그 세계적인 학자분들이 다 결혼을 3번 하시고 4번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조금 좀 가난하던 나라였으니까, 저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서 저렇게 계속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지금처럼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세계적인 탑의 수준의 의사가 되려면, 명의가 되려면 밤새 일하고 뭐 너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다, 왜 미국은 뭐 나 당신하고 그렇죠. 이혼해 하면 그냥 이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부인한테 다 이혼을 당한 경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혼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연구소나 존경을 해서 또 젊은 그 연구자가 결혼을 하다가 또 그래도 이제 해보면 계속 연구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아유 가정생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갖고 또 이혼을 하고 뭐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말 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일하면 가족들이 아무도 안 참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미국도요. 제가 최근에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미국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쉬시다가 다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층들은 다 MZ 세대는 필수과를 안 한답니다.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고 뭐 존경을 해도 그래갖고 밤당직은 노인 의사들이 쓴다. 이게 그냥 기사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뭐 걱정입니다. 또 그 와중에 저희가 그 질문 받겠습니다. BSNPY님, 부부가 간이식을 한다면 부인이 남편한테 간을 주는 게 남편이 부인한테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요? 이런 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위험하지 할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체격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신랑할 때 남편한테 줄 때는 이제 우측간을 충분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받는 사람한테 좀 불리할 수 있고 일단 그 공여자한테는 별로 이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적정량의 간을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자가 신랑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격이 큰 사람은 당연히 간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간을 줄 수 있어서 어떤 때는 더 안전하게 이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랑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격의 문제, 간의 크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간을 체격이 작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좀 유리한데 체격이 작은 사람이 용적이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주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어릴 때 간이식 했는데 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 그러셨는데 하나 더 추가로 BSNPY님께서 간 이식 이후에 살면서 또 다른 질병으로 외과 수술 받을 일 생기면 수술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죠. 네. 가면서 사실 뭐 암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요. 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삶을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 아까도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국민 제자 정부는 뭐 말 듣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가의 한 말씀으로 정말 인생을 바쳐서 한국 의료계를 위하여 발전을 시켜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교수님으로서 대한민국 명의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건 좀 알아줘라 이런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들의 인식이 난 참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사들도 좀 열심히 잘 이런 환경을 자기도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 정말 의사 중에는 환자 생각하고 환자 회복에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에 보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사들도 아직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이 조금 바뀌게 우리 의사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요새 보면은 의사를 너무 몰아치우고 완전히 자존심을 누르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에 계시는 분들 좀 더 우리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좀 지켜주시고 좀 배려해 주셨으면 정말 앞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는 저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우리 레지던트들도 다른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서 레지던트 충원이 앞으로 더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의사의 본분을 잘 지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후배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생기도록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잘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의사를 파렴치하게 한 존재로 모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장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그런 말할 때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요. 참 진짜 많이 심한데 그 결과는 거기에 대한 후과는 본인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고요. 예. 의학의 기술이 사랑받는 곳에 인간성에 대한 사랑도 있다. 이거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인데 거꾸로 말하면 의학의 기술을 이렇게 폄하하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성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슬프고요. 마지막 멘트 말씀드리기 전에 STS님께서 교수님, 우리 서경석 교수님한테 국지적 카롤리 의증으로 수석 관찰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내년 초에 은퇴하시고 병원 옮기시는데 어딘지 알고 싶다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지금 뭐 결정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내년 2월까지 지금 본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대학병원 운영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실 분도 계시지만 혹시 저에게 또 보고 싶은 진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보라매 병원으로 오시면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STS님 내년 3월부터는 보라매 병원으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스트 무직님께서 간 이식 후 이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중에 간에 문제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임신을 하면 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제가 본 우리 이제 벌써 한 5-6명이 되는 것 같은데 임신해서 다 성공적으로 했고 그 사이에 물론 결과적으로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면역 억제제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면역 억제 면역 억제제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꼭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출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제가 한 5명, 6명은 되는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출산해서 별 문제 없이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아기도 물론 건강합니다. 그럼 당연히. 애들도 잘 예, 건강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항상 예. 그런 그 외래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의료계 진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필수 의료 분야 명이 점차 소멸되고 있고 사라져 가는데 저도 뭐 우리 서경석 교수님 같은 명의가 한국당에서 단종되지 않도록 정말 새로운 의료 문화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희망은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희망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명의 교수님 이제는 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에서. 예.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서경석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